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홍영용입니다.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압축적으로 아까 제가 저희 실장님께서 저희 1차, 2차 설명에 좀 압축해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1차하고 2차, 3차가 다 마감이 돼 갖고요.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설명을 좀 잡았고 오늘도 그 1차, 2차에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사실 이제 어제 비가 왔죠. 겨울로 온 것 같아요, 드디어. 근데 어머님들 마음도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절만 겨울이고요. 마음들은 겨울이 아니고 오늘 내용들 좀 들어보시고 가슴속에 찬바람이 불을지 아니면 좀 따뜻한 바람이 불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입시 상황들이 좀 변화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냥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수능일 것 같고 선생님들이 아마 수능에 관련된 얘기도 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수능에 대한 포인트? 사실 제가 요번에 수능 딱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험 본 1교시 때 그 출제위원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 수능은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했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입시를 20년 했는데 거의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은 사고력 평가란 말을 하는데 창의가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나?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창의가 앞에 붙은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느낌이 약간 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입시 나온 결과들은 뭐냐면, 되게 평이했다. 국어 1교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서 저희 이제 아는 국어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교를 집어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근데 이제 조교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국문과 갔던 친구가 있대요. 작년 수능 다 맞고. 근데 걔를 집어넣는데 걔가 나와서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상하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수학도 약간 대체적 평이.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과목들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오늘 영어 선생님 안 계셨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능의 1등급이 12% 정도 됐는데 올해 한 예측으로는 6에서 7%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영어도 어려웠는데 이게 의도된 거냐 아니면 우발적인 거냐 거기다 이제 소위 평가원장이 대못을 한번 바꿨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수능이 어려웠다고 막 하도 여론이 있으니까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애들 저희 지금 선생님들 아마 대부분 다 보시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저희 강남의 시대인재나 강남대성의 재수반 수업을 하시거나 지금 황성로 선생 마찬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재수생 극상위권 애들. 그런데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9월에 만점 받았던 애들, 제가 알고 있는 애도 9월에 모의고사에 만점 받았던 애들이 3명 있거든요. 제가 아는 애들 중에서. 근데 걔네가 다 망했어요. 국어 3뜨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걔네가 갑자기 9월 달은 잘 보다가 2달 만에 학력 저하가 발생한 거냐.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입시를 맞출 때 어디에 맞출 거냐가 9월이나 작년 수능에 맞출 거냐, 올해 수능에 맞춰서 공부할 거냐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입시적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찍어 드릴게요. 일반론적인 하나하고, 그냥 올해 수능을 중심으로 고민할 것 좀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총평, 22학년도 수능 총평하고 23학년도 대비 관련돼서 얘기할 거. 첫 번째, 이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환기 대입이냐, 그다음에 수능 기출 어찌 할 거냐. 이거 애들이 이제 보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수능 기출 봤던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애들은 국어 마달 봤던 것들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애들 화가 나고 고3 애들이나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황성 선생님이 잘 분석해 줬겠지만 수학은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중킬러가 많이 나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애들이 암기해서 접근했던 애들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부터 보통 애들이 한 10번 때 넘어가야지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수학 문제 풀 때. 근데 올해는 보통 애들이 빠르면은 뭐 7번, 보통 9번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중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 2점짜리, 3점짜리 같은 경우들은 뭐 올해는 2점도 마찬가지겠지만 3점짜리까지도 그냥 애들이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거의 암산같이. 그런데 이번에 어땠냐면 9번을 딱 했더니 암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갑자기 9번부터. 그러면서 애들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더니
쭉 안 했던 경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소위 말하면 고3 애들이 잘못 준비하면 뭐냐면 내신같이 수능 공부를 해요. 이런 애도 완전 다 잡은 시험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패턴화시키고 암기시킨 거. 그러니까 수학 공부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내신할 때 공부하는 건데 예제 보고 똑같은 문제 풀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서는 요번에 수능 문제 전혀 애들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던 애들 같은 경우 수학을 완전히 망했던, 실제 재수반들 같은 경우에 황성호 선생님만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소위 뭐 이정환 선생님이나 뭐 정병호 선생님이 다 재수반 수업들 하시고 인강하시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애들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되게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지금 강남에 있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좀 잘 나가는 강남대성하고 시대인재 보면은 학원마다 500명 이상의 수학 만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3들은 수학을 못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신같이 외워서 공부해서 그래요. 이게 선생님들이 최악으로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저 문제입니다. 창의력을 강조하는 거, 연계율 감소. 영어도 포함되는 거겠죠. 연계율 감소됐던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제위원장하고 평가원장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패턴화되고 암기되어 있던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중에 가장 최악은 뭐였냐면 탐구 과목들이었어요. 제가 이과 분들한테 특히 말씀드릴 건 투 과목을 선택하는 거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투 과목 선택자도 올해가 최저죠.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선택자들이. 뭐 과목에 따라서는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과목들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다가 난이도들이 어떠냐면 특히 이번에 이제 제가 경험한 거 보면 G2 과목 애들이 시험 본 애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웠대요. 6개월에 다 맞았던 애들이 소위 말하면 G2가 나중에 34점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16점이죠. 6개 틀린 거예요. 이게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는 지구과학 영재를 했고 서울대에서. 그다음 6, 9월은 다 맞았어요. 근데 수능 망했습니다. 근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고 애들하고 영재고 애들이 수능 본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투 과목에 날라다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표현하면 고인물들인데 걔네도 다 망했어요. 다 30점대들. 그리고 애들 말로 뭐냐면 40점대 나온 애들이 뭐냐. 1등급 이후에 40점대 지금 보면은 3등급 컷이 29점에서 31점 나옵니다. 1등급 컷이 한 42점 나오고 근데 G2가 애들 말로는 그러더라고. 그 시험 봤던 놈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망했는데 잘 본 놈들 있잖아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냐면 찍어서 마신 거예요. 찍기 시작할까? 20문항 중에서 얼마나 잘 찍었느냐. 투 과목 난이도가 요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탐구도 아마 사탐도 설명 들어보셨겠지만 사탐 같은 경우도 두 문항 정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사고력들이 굉장히 심화돼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나와요. 사탐도.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주관식 수능이라고 하는 거 지금 초등학생들 있죠. 6학년 애들부터 적용되는 거. IB도 테스트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예.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시험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돼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수능이 또 쉬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기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발적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발적 사건이면 한 과목 정도가 어려운데요. 지금 한 과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어려웠어요. 올해 수능은. 이거는 제가 20년 입시하면서 거의 역대급으로 이상하게 나온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다. 그다음 문과 학생들한테는 수학 열패감들을 좀 줬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문과가 아니고요. 공부 못하는 거. 올해 지금 진학사나 대성이나 메가나 배치표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과 계열하고 통합 계열로 나와요. 문과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라는 말도 쓰시면 안 돼요. 수학을 못하게 되면 어떠냐? 아주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설명회 때 수학이 제일 길었어요. 황성우 선생님이. 너무나 문이과 통틀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뭘로 바뀐 거냐면 대학 수학 시험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마 문과 부모님들은 벌써 뭐에서 경험하실 거냐면 내신 내신고에서 벌써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1학년 때만 문이과 같이 내고 2학년 올라가면 수원 수투 소위 말하면 시험 보면 따로 봤거든요. 문이과 내신을. 근데 지금 같이 내니까 어떠냐면 뭐 재연고 같은 경우도 문과 전교 1, 2등 정도 되는데 전체 등수로 따진다면 10등권 밖이에요. 이게 뭐 우리 동네 좀 덜한데 대치동은 더 심해요. 휘문고 같은 경우 전교 50등 중에서 문과가 낄 수 있는 건 한 2명 정도 낍니다. 다 이과 애들이. 이게 왜 그러냐? 주로 수학이에요. 밀리는 게. 이게 이제 수능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은 탐구 선택 과목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이제 국어나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의 유불리,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수능에서의 어떻게 보면 총평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요거 잠깐 우리 아이들 봤던 시험하고 비교해볼게요. 11월 모의고사 봤던 거하고. 요게 보시면은 지금 수능 겁니다. 저기 화작 1컷 84, 그 다음 엄매 1컷 85, 82.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11월 달에 본 거 소위 말하는 등급컷 대충 추정해 본 게 95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은 교육청 거죠. 교육청 거는 아직 국어가 어떻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점 정도는 더 높게 나온 거예요. 10점에서 많으면 13점까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확통이 85가 1컷이고 미적이 82가 1컷인데 우리 애들 수학이 82.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요번 수능에 맞춘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애들이 아직 수학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예전 거랑 비교하면 맞아요. 예전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소위 말하는 1컷하고 수능 1컷하고 비교해 본다면 점수 갭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같아진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 이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저는 이제 원점수로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릴 텐데 아무튼 요렇게 한번 추정해보고 올해 수능 난이도로 따지면은 옛날에 국어 1컷이 한 92 정도 나왔어요, 수능에서. 근데 지금 10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엄매 기준으로 따지면. 수학도 1컷이 가형이든 나형이든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92 사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대폭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갖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올해 구평으로 봤을 때 대학 갈 수 있는 점수들이에요. 원점수 300점 영어 빼고 원점수로 봤을 때 서울권 의대, 이게 소위 말하면 대충 뭐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까지 포함했을 때 의대가 290점 정도, 마이너스 10점 정도 되죠. 그럼 수학 정도 2개 틀리고 나머지 실수 2점짜리 하나 날라간다고 치면 되겠죠. 3개 정도 틀린 거예요, 맥스. 근데 지금 수능을 보면 어떠냐면 283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개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9점, 10점, 15점. 자, 인서울권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220점 정도인데 예전 같은 경우 240에서 250점 사이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잘 비교해 보십시오. 260점대면 욕이잖아요. 중앙대나 이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지금 어디 가냐면 연고대를 가요. 지금 수능이. 이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준 거고요. 실제로 한다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역대급 불수능은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난이도를 높인 거, 유형은 안 바뀌었는데 난이도를 높였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국어는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니트 시험 아니냐 라고 얘기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들, 여태까지 패턴화시켜서 공부했던 게 잘 안 먹히는 유형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과탐 같은 경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과연 머리 테스트라는 건가, 학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유형들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난이도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우리 아이들 11월 모의고사 받으셨죠? 원점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점수 빼면 돼요, 우리 아이들 점수에서. 아마 난이도는 작년 수능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11월 달에 본 거. 그 올해 수능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빼보고 신문에서 구독해서 보시는 거에 보면은 지원 가능한 원점수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11월로 우리 아이들 위치를 대충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비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받은 점수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들을 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이건 찍어놔셔도 됩니다. 소위 말하면 아이들 성적표 보시고 11월 성적표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 아이들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모의 성적표가 될 겁니다. 네. 넘겨도 될까요? 아직 찍으시나요? 네. 그럼 이거부터 한번 잠깐 갈게요. 일단 평가 목표라는 건 벌써 나왔죠. 원래는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창의력까지 해서 패턴화시키고 암기되는 것들을 지향하는 방법,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방법으로 갈 거다고 하는 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대입 보시려면 학습력이라고 하는 거고 시험력이 다르다. 실전에 약한 아이들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모의고사 볼 때 학원 수업 들을 때 잘 나왔다가 혼자 풀어볼 때 잘 나왔다가 실제 시험 보면 망하는 경우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냐면 재수생들한테 많이, 저도 이제 강남대성에 있으니까 재수생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애들이 그러다 고3 때 경험하고 재수할 때 경험 중에 하나 얘기하는 가장 큰 차이. 그거 제가 이제 수업했던 놈 중에서 수능 전과한 만점자가 9명 있었어요. 운이 좋게. 근데 그 중에 이제 경희대 다니다가 반수해갖고 수능 만점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요. 예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학습력이라고 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게 똑같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대요. 소위 말하면 재수하면서. 그리고 저 시험력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십니다. 특히 수능의 시험력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각 재수학원들이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원을 운영하는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고3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3 대부분 입시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3 같이 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고3 같지도 않죠. 문제는 지금 이제 고3인데 지금 수능이 끝났으니까 고3이잖아요. 엄밀한. 하다못해 고3 이래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나가면 재수생 같이 하셔야 돼요. 재수학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 고3과 다른 게 실전 경험들이. 일단 벌써 수능이랑 한 번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걔네들 뭐 하냐면 모의고사가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있어요. 계속 실전 모의고를 봐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대치동부터 컨텐츠 시장으로 많이 간 이유, 뭐 예를 들면 시대인재가 서바이벌을 한다거나, 저희 정순수 선생님도 하시거든요. 여기서 유일하게 중계해서 하세요. 아니면 강남대성에 강대 K를 하거나, 지금 뭐 황성우 선생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실전 모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어 문제를 풀거나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간 주면 애들 다 푸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국어 80분 만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애들 요번에 어렵다고 하는 해결지문이나 환율 문제 나온 거 있죠. 시간 주면 애들 다 풀어요. 해결지문 20분 동안 10번 읽고 나서 풀면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3번 읽고 풀어야 돼. 그냥 이 시간에 대한 적응력, 학습력이 있는 애들, 그냥 문해력 있는 애들 그냥 읽어요. 시간 되면. 근데 시간이 없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두 개가. 근데 애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풀어보면 풀렸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도 계속해요. 그냥 계산 실수하면.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계속 제가 하는 기조 하나가, 첫 번째가 고3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조고요. 두 번째 기조는 뭐냐면, 저 욕심이 좀 많아요. 대치동만큼 보내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이거 맞고 나서는 정말 저희 선생님도 고3 라인업도 거의 대치동에 계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저희 학원 실적에 비교할 수 있는 학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 실적의 3분의 1도 안 돼요. 재수 뭐 다 까도. 근데 제가 욕심을 더 내는 건 뭐냐면 대치만큼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선덕고 어머님들한테 할 때도 그랬어요. 선덕고가 되게 많이 보낸다. 서울대 20명씩 보내고 의대 20명 보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랑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휴문하고 비교하면. 선덕에서 의대 20명 보낼 때 휴문은 130명 보내다 1년에. 물론 중복 합격자 포함이지만 둘 다. 왜 우리가 걔네한테 밀리냐? 애들이 뭘 못하냐? 머리가 나쁘냐? 제가 볼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기준이 달라요. 어느 대학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선덕에서 3등급이 만족하는 대학하고 휴문에서 3등급이 만족하는 대학이 달라요. 부모님도 다르고 아이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량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휴문은 3등급인데 의대를 생각해요. 욕먹으면서도. 야, 네가 어디 의대를 가? 근데 선덕에서 3등급이면 어디냐? 중대 가면 만족해요. 그럼 공부량도 중대에 맞춥니다. 의대에 가려면 의대에 맞춰요. 저는 그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대치동까지 안 갈 만한. 그거를 좀 마련하고 싶었던 거고,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또래에 맞춰요, 수준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치동 애들 평균적으로 공부를 덜 해요. 그러면 특히 남자놈들 거의 다 맞춥니다, 그냥. 자기들. 왠지 친구보다 더 많이 하면 배신인 것 같아요. 친구 PC방 갈 때 같이 한번 가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욕심이 있어요. 대치만큼 보내고 싶고. 실제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학원 수업에 대치 애들이 와서 들은 애들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 시간이 안 맞았어요. 대치해서. 저는 제가 사실은 꿈꾸고 있는 사실은 저희 학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생각해 봅시다. 학생부 2.5에서 6등급 뭐 준비할 거죠? 뭐 준비하실래요? 이거를 제가 2회 2탄 설명회 때 되게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는데 2.5등급이면 계륵이죠. 우리 동네 고민해요. 내신을 계속 파야 되나? 대치동은 2.5등급이면 어떡할까요? 수능을 합니다. 그냥. 고민 안 해요. 2.5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의대 절대 못 써요. 서울대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연대도 못 써요. 2.5로는. 그럼 2.5 내신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수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최저를 맞추는 의대의 논술을 보거나. 아니면 2.5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대 학업수예요. 최저 맞춰서. 문과 같은 건 4합7, 이과는 4합 8이거든.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는 2.5면 어디 가려고 생각하시냐면 경희대, 중대 생각하세요. 쓰면 되냐? 잘 안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가 점점 더 대학을 잘 가려면 대체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해요.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학부모로 경험해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첫째 보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수능을 겪으면 이 그지 같은 시험이지만 아이는 어른이 돼요. 되게 슬프게도. 엄마 아빠가 나 대신 해줄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꼭 아이들 만나면 제가 해주는 말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어렸을 땐 떼쓰면 됐는데 어른이 되면 떼쓰면 안 되죠. 혹시 어머님들 남편분이 떼쓰면 어떠세요?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뭔가 생기나요? 어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뭔가 내놔야지 뭔가 생겨요. 내 시간을 줘야지 돈이 생기거나. 근데 아이들도 그걸 알아야 이제. 내가 소중한 무엇인가 내놔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도 될까 말까 하죠. 최소한 내 핸드폰이라도 내놔야지 혹은 내 PC라도 어디다 꺼놔야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어요. 제 애들 만나 설명회 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공짜는 없다. 너 어른이 된 거니까 이제. 그다음에 부모님은 정말로 애들 수능 성적표 받아보고 우는 모습을 봐야지 부모가 되십니다. 정말.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선배님들하고 물어보시면 아실 거고 아마 첫째 보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애가 우는 모습 보는 거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맞닥뜨리는 시험이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되실 거예요. 아마도. 이 1년이 정말로. 지금도 표정 보시면 그래도 혈색도 좋으시고 주름도 별로 없으세요. 근데 내년 이맘때 보시잖아요. 그럼 어떠냐? 10년은 나이 들어 보십니다. 딱 앉아 계신 거 보면은. 겨울방학에 해야 될 거 아주 현실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첫 번째 주관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일단 베이스 상관없이 목표를 명확히 세우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숨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욕망을 드러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냥. 애들 헷갈려해요. 너는 건강하기만 하면 돼. 너의 미소가 너무 이뻐. 이렇게만 말씀해 줄 건지 정말로. 네가 만족한 대학 가면 되지 뭐. 자, 이러실 건지 그게 진짜 마음이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게 가짜 마음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난 네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네가 연대나 고대는 갔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애들도 어른이 된다는 건 부담도 질 줄 알아야 돼요. 혼내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유치 아셔야 돼요. 이 점수면 어디 가지? 내신 아까 2.5를 어디 쓸 수 있냐? 중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도 사실은 다빈치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못 써요. 교과는 당연히 못 쓰고요. 뭐 쓰냐? 탐구형을 잘하면 쓸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내신이야. 우리 아가 3.0이다 그러면 어디 갈 거냐?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아까 원점수를 얼마면 어디 가는지 아까 사진 찍어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얘 어디 갈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막연하게 오르겠지라고 하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내신 공부법과 아름답게 이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수능 강사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황성록 선생님 오셨는데 황성록 선생님한테 내신을 맡기실래요? 김주열 선생님한테 내신을 맡기실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도 내신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학원을 다니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신을 계속 배웠던 선생님이세요. 그분한테 수능을 맡기실래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논술도 따로 있거든요. 논술을 수능 강사한테 맡기실래요? 이거 똑같은 거세요. 내신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내신 선생 따로 수능 선생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는 아직도 구분이 덜 돼 있어요. 제가 학님하고 맞고 나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과 내신을 완전히 분리해 놓는 거예요. 지금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 재원생들도 3학년 되면 다 바뀐다는 거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거의 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을 해야 돼요. 달라요. 수능이랑 공부는. 내신하고 전혀. 사실 저희 학원이 제일 잘했다고 내신이에요. 왜냐면 학원이 9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이 동네 선생님들을 대충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되게 사립고등학교 많잖아요. 그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수능 작업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다 1, 2학년 해주시고요. 3학년은 전문가들한테 맡길게요. 선생님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3학년 못 올라오시게. 이거 저희 학원에서도 손해를 감수한 건데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능 공부 정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하세요. 독보적 한 과목을 만드셔야 돼요. 그 내신이든 수능이든. 저 내신을 많이 포기한다 우리 아이가. 남자놈도 그런 거 많아요. 내신 3등급 때인데 또 4등급 5등급 때인데 나 이제 내신으로 갈 거 없는데 엄마 나 수능 달릴게. 좋은 자세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면 얘가 내신 기간 어떻게 할까요? 3학년 내신 기간이 있는데 벌써 2학년 기말도 있고요. 3학년 1학기 내신도 있죠. 다 버리겠다는 놈들이 있거든요. 전 버리는 건 상관없어요. 실제 올해도 어떤 놈이 있었냐면 같은 학교 고등학교인데 내신 2등급, 3등급, 4등급, 6등급 있었어요. 친구 4인방에 중학교 동창. 수능은 거꾸로 나왔어요. 6등급이 제일 잘 봤어요. 6등급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갈 성적이 나왔어요. 그냥 6등급인데 일반고예요. 반면에 2등급 받았던 얘는 지금 어떠냐, 정시로는 인서울에 간당간당합니다. 역순으로는 내신 성적 역순으로 나왔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신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전 찬성, 입시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내신 3.2에서 3.0이 됐다. 기분은 좋아요. 우리 아가 조금 성적 올랐네? 대학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내신 기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애들은 난 내신을 안 갈 건데 만약에 그러면 내신 기간에 특히 남자애들은 다 놀아요. 수능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내신을 안 하는 것뿐이지 수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하나 딜을 하실 건 뭐냐면 내신 한 과목은 보세요. 수학이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가는 놈이 수학이 안 나오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제가 기하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하는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확률이나 미적 관련된 거를 그거 하나만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내신 안 볼게. 영어든 뭐 국어든 안 볼게. 수학만. 근데 정시 간다는 놈이 수학을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신도 수학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시로 달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정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최저 조건 활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획이 세밀해야 돼요. 어떤 걸,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건지. 기본적으로 수능 스톱워치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아이들. 자세가 돼 있다고. 이거 선생들이 갈궈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방학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강남재성이 한 12년째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제가 여기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고3처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신도 당연히 안 오르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놈들이 계속 경쟁했던 거기 때문에, 내신은 0.2등급 올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두 번째가 수능 성적이 나올 거냐? 안 나와요. 웬만큼 공부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지 오른다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냐면, 그냥 옆에서 죽을 것 같다고 우리 엄마가 날 보고 죽을 것 같다고 느끼실 때 성적이 오른다. 안 그러면 안 오른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아까도 뭔가를 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 내놓을 건가, 아이는.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해야지 성적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14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극상위권 재수생들이 최소 한 15,000명 있어요. 그 15,000명이 주로 저기 강남에 있는 놈들입니다. 아까 강남대성하고 시대인지에 있는 애들. 수학은 다 맞고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라고 싸워야 되는데 웬만큼 공부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각오가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두 번째가 이런 걸로 도피하고 싶어 하세요. 수시 전형으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힘듭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수시 전형으로 합격할 거란 착각을 부모님이 불어넣으시는 순간 아이는 어떠냐?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 못 집어넣게 수시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내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쉽게 합격할 거, 수시로 쉽게 합격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거 구분.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하나만 공략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같이 봐야 돼. 제가 아까 수능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시만 관한 뜻이 아니에요. 수능을 공부해서 뭘로 쓸 거냐면 수시의 최저 조건 활용하고, 왜냐하면 제가 2.5등급으로 중앙대 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2.5로 어딜 갈 수 있냐? 고대를 갈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고대가 최저가 높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업수가. 그러면 수능 공부에서 일석이조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높은 데를 공략한다. 내신 0.2등급 올리는 것보다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이런 거 근데 학교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내신을 안 하게 되는 게 학교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수업에 집중 안 할 거거든,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6학 정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면 6논술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6논술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6학종이에요. 특히 이게 외고 애들한테 이렇게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과거나 영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6학종을 쓸 때 애들이 어떠냐? 최저가 없는 데를 다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공부를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공부 제일 많이 하는 9월 때부터 안 해요. 9월, 10월, 11월 딱 석 달 동안 깔끔하게 놉니다. 6학종 쓴 애들은. 그래서 혹시 6학종 쓰시면 수능 전날까지 속 터져 죽으세요. 어쩜 제가 저렇게 공부를 안 하지? 정말로? 그래서 6학종을 쓰시는 건 좋은데 쓰더라도 최저가 높은 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다른 데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대는 최저가 있고 소위 말하면 성대는 최저가 없다. 그럼 애들이 어떠냐? 고대에 꼭 가겠다고 바락바락 우긴 놈들이 아니에요. 대충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럼 최저 없는 성대를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최저가 높은 논술을 써두시는 게 좋아요. 6학종은 저는 말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 보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제가 잔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텐데, 인강은 비용하고 시간은 절약돼요. 우리 인강선생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강에 의존하는 지방학생들이 수능이 잘 나오냐? 안 나옵니다. 이거 인강은 누구가 한 거냐? 저도 인강을 6년 했어요. 인강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극사회권 애들이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모르는 개념들을 찾아볼 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메가나 대성마이맥이나 이런 데서 애들한테 환급해 주는 거 있잖아. 장학금. 걔네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 건강을 수능 제가 필요한 개념들만 뽑아보는 거. 근데 우리 아이 성적이 어중간해요. 하위권인데 인강에 의존하겠다. 그럼 사실 수업을 감상하는 걸 끝나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상위권입니다. 인강은 상위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방에서 인강 듣고 수능 만점 받은 애들 그냥 상위권이에요. 아니 인강 지방 애들이 핸드폰은 저는 이거 정말 스티브 잡스 멱살을 그냥 끄집어내고 싶어요.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제일 적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적이 아니고요. 핸드폰. 이거는 없앨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면 좋겠다. 특히 핸드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요. 애들 자습실 가 있잖아요. 이 동네도 자습실 되게 많잖아요. 자, 거기 가서 프리하게 핸드폰해요. 유튜브 다 보고 게임하고. 저 그건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핸드폰을 들고 자습실에 간다. 독서실에 간다. 이거 공부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도 핸드폰 못 놓으시잖아요. 애가 어떻게 놓겠어요? 10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하는 데를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니까 결국은 수업 시간을 이거를 못하게 하는 데를 보내셔야 돼요. 선생님이 있던 누가 있던 간에.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강의 감사한 거 관련시켜서 넘어가고요. 중요 입시적인 변화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핵심 대학의 정시 전형하고 교과 전형 확대됐습니다. 특히 정시 확대가 핵심 대학들에서 많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수도권하고 중요 18개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정시는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지금 정시가 작년에 24%에서 올해 22% 줄었어요. 확대가 아닙니다. 23학년도가. 근데 수도권 지역으로 본다면, 중요 대학으로 본다면은 40% 전후예요. 그래서 정시 확대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요 대학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의학계열 지역인재,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40% 의무 지정으로 했다고. 그래서 40% 의무 지정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이제 부산대나 이런 데들이 등등등이 소위 말하면 80%까지 지역인재 선발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하나의 변수다. 서울대 정시 내신 반영하고 정시 직윤선 신설됐던 거. 요거는 우리 지역의 정시 공략할 때 아주 나빠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일반고로 본다면. 소위 말하는 재수행과 비교해 봐서도. 그 다음에 원칙상 계열 통합이고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키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잠깐 그냥 말씀만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 감소했어요. 근데 전국 단위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대충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정도 갭이 되는 거죠. 이거 35.3%, 13.9% 비수도권. 비수도권 지방대는 소위 말하면 계속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를. 그러니까 정시로는. 그래서 약 22% 정도 갭이 나요. 비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근데 이거를 논술도 수도권 위주로 본다면 한 10% 정도 됩니다. 꽤 많죠. 지방으로 본다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보면 지방으로 보면 1.8%밖에 논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 거만 보면은 약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중요 대학 17개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40.3%가 정시예요.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이거 제가 뭐까지 넣냐? 푸공까지 넣은 거예요. 푸공은 정시 선발이 없거든요. 그것까지 넣었을 때요. 이 17대 대학에. 서울권 대학만 보면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정시연이. 그러니까 중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대충 서울의 중요 대학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40%가 정시가 넘고 2월 인원까지 따지면 한 45에서 50%까지 육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정시가 수시가 옛날에는 필수 정시가 선택이었다면 이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뀌는 거에 출발점이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점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셔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선택 과목이 뭐냐면 엄매를 선택하냐 화작을 선택하냐에 따른 조정점수 차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뭐냐면 내 득점, 우리 아이 득점이 높으면 좋은 거고 그 선택 과목이 엄매 선택자의 평균이 낮으면 좋은 거고, 공통 과목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비문학하고 문학 쪽입니다. 거기서 공통 과목이 평균 내 선택자, 엄매, 우리 아이가 엄매 선택했는데 엄매 사람들의 비문학과 문학 성적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아마 두 개가 같을 거니까 지워버린 건데요. 거의 같게 나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그냥 결과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결과만. 이거 다 지난번 설명했던 설명을 다 드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볼게요. 올해 예측치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화작과 엄매가 빵점으로 봤을 때, 화작을 빵점으로 봤을 때 엄매 선택이 2점에서 3점 유리해요. 같은 점수 맞았을 때. 동점일 때.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 선택이 많으면 7점까지도 예상되는데 요거까지 한 지금 예상으로는 또 높은 데는 한 7점이고 낮은 데는 한 4점 정도 돼요. 동점일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확통을 선택해서 80점을 맞았는데 누구랑 같으냐면 미적 선택자의 한 75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어떠냐면 올해도 문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탐 선택자 중에서 미적 선택한 애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울대 상경계열 쪽은 거의 미적 선택한 애들이 다 가지 않을까. 문과인데. 이럴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수를 하잖아요. 그 10,000명 선택 중에 대학을 다 간 게 아니고요. 재수를 하겠죠. 그럼 올해 우리 아이들이 재수할 때는 아마 사탐을 선택했는데 미적 선택자가 그거에 더블 스코어는 될 것 같아요. 20,000명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하실 때 저는 그냥 점수상으로만 볼게요. 엄매 선택하고 하자. 엄매는 누가 할 거냐?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엄매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시로 뭔가 스카이를 가겠다. 그러면 엄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국어가 전략 과목인 친구 또는 상위권은 아닌데 우리 아이가 국어는 강점이 있어. 그러면 엄매 선택이 맞을 것 같고, 화작은 뭐냐면 국어가 비전략 과목인 친구들이 있어요. 국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이과 상위권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문법이 안 되는. 그 다음에 다른 과목 투자할 게 너무 많아요. 탐구 정리도 아직 안 돼 있고요. 수학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영어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할 게 많으면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되니까 화작을 선택하면 그래도 국어 공부 시간이 되게 많이 줄거든요. 엄매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른 과목 투자가 많이 할 때는 화작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점은 당연히 엄매가 높아요.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 선택을 누가 할 거냐?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다 미적 선택을 거의 가야 되겠죠? 근데 문과 상위권 중에서 서영고 정도의 서영고 상경계열을 노리는 학생들은 미적과 대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기하는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기하 선택을, 물론 기하의 장점은 뭐냐면 공부 분량이 적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학년 내신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성취도 평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신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량은 적긴 하지만 표점에서 이점이 있냐? 별로 없어요. 미적 선택자들이 표점에서 이익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선택 과목들은 어떠냐? 사람이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미적을 추천하지 기하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애들이 특별하게 기하에 대한 어떤 수학적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럼 괜찮지만 안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목도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순위예요. 일단 학생 성향을 먼저 고려하셔야 되겠죠. 탐구 과목 선택할 때. 소위 말하면 우리 아이는 물리는 절대 안 되는데 물리를 어거지로 뭐 표점을 잘 나오려고 물리 선택한다. 요즘 뭐 물리 올해 표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보통 나쁘긴 했지만, 두 번째로는 학생 성향은 상관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나아요. 그냥 예를 들면 문과라고 한다면 사문하고 생윤이 날 것 같고요. 뭐 법정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소위 말하면 세계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과라고 한다면은 뭐 생원이나 제약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무난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과탐 투 선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것 같아요. 올해도 봤지만 너무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게 공부한다고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걸 선택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비슷한 점수인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서울대 못 씁니다. 정시에서. 그다음에 직윤 선택자들은 해야 되기도 하겠죠.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번째 고3 내신 때문에 한다. 이건 제일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가장 선택하지 않을 것 중에 하나.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탐구 순서 선택하실 때는. 자, 그 다음 내신으로 딱 보실 때 대충 이런 배치표예요. 간단한 배치표. 이건 세특의 긍정평가 횟수가 몇 번 들어요. 긍정평가는 이런 겁니다. 그냥 타고남, 뛰어남, 무슨 뭐 사고력이 있음, 문제 해결력이 있음, 뭐 이해력이 높음, 뭐 적극적임 이런 단어들이 몇 번 세특에 2학년 2학기 것까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세본 거예요. 보통 이런 대학에 간 애들이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가. 저쪽은 내신입니다. 대충 1.6, 1.8, 2.3. 제가 아까 중앙대 같은 경우도 다빈치 1.8이죠. 탐구형 같은 경우가 2.3. 이때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도 내신으로 뭔가 막 도전하고 노려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쪽부터는 스카이는 못 가요. 그럼 이때부터 내가 정시를 달려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요 라인이 되겠죠. 스카이 라인.
물론 올해도 1단계 통과자만 놓고 보면 아직은 최종 합격 안 나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수시 최종 합격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올해 서라벌에서 내신은 2.18 정도 된 애가 서울대 1단계 통과했어요. 실제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서라벌, 재연, 대진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 선독 같은 경우에 2.3 정도까지가 고대 라인 정도로 갔어요. 뭐 메인과는 아닌데 2.3 정도까지. 그럼 이제 그걸로 좀 보셔야 되겠죠. 의대는 한 2.3. 순수 의대, 소위 말하는 교과와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높으면 저 내신은 점점 떨어집니다. 의대도 최저가 4, 5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대는 최저가 높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5, 4.0, 4.5 이렇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대략. 우리 아이가 내신이 뭐 3등급 대 정도 된다. 그럼 저 정도를 학교에서 나중에 수시 원서 쓰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담임 상담 안 하셔갖고 담임 선생님도 얘기 많이 안 하실 건데 대략 이 정도 우리 아이가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보낼 건지 우리 아이가 3등급 내신인데 아니면 수능을 할 건지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맞출 건지 아니면은 수능 정시로 갈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관적 목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가 고민이 좀 되시겠죠. 여기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대충의 연간 로드맵들인데 진행될 거예요. 이거는 3월 학평. 1차로 겨울방을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생들은 안 들어와 있고요. 4월은 별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안 봅니다. 별로 안 보고요. 중요한 거 평가원 게 있죠. 6월 달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재수생들이 처음 들어오는데 이것도 아직은 믿지는 마세요. 근데 기본적인 기준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시작은 겨울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논술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논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수능에 투자하기 바쁘셔갖고 못하세요. 만약 학기 중에 하기 힘들다면 방학 때만이라도 맛을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지십니다. 소위 말하면. 생으로 시작하시려면 못하세요. 시작을. 그래서 나중에 버리게 되세요. 그냥. 원서는 쓰시는데 결국 논술 원서 쓰시거든요. 근데 준비를 대부분 다 못하고 가세요. 그냥 가서 시험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럴 거면 1, 2월 달에 준비하셨다가 학교 중에 뺐다가 그러면은 대충 논술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난 알 수는 있으세요. 요거 이제 하반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능. 우리 아이들 11월 16일이죠. 올해보다 이틀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 이틀 까먹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수능으로 기준을 따져도.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수시 원서를 바로 써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보통은. 성적표는 받기 전인데 그리고 수시가 언제 진행되기 시작하냐면 10월부터 진행됩니다. 10월부터. 수시 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소위 말하면 이때부터 입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서는 9월달까지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가 오늘 전달해 준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진학의 최대치가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최대치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넘어서는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치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치는 내신이 최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신보다 더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 내신에 맞춰서 가야지가 되세요. 저 이러면은 사실은 꿈을 낮추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꿈을 아직 낮추기에는 빠르다. 뭔가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오늘. 내 교과 성적이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을 가자. 그래서 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 무조건 다 서울대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무지하게 학벌 주자 같이 보이는데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지 연고대로도 가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대, 중대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서울권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서울대, 중대 정도 갈 때 공부량을 잘 몰라요. 사실 중대 정도 가려고 하면 공부를 어떻게 되냐? 서울대 갈 정도로 해야지 중대를 가요. 예를 들면 100점 맞으려고 한다면 100점 맞고 공부하면 절대 안 나온 거 아시죠? 100점 맞으려면 200점 정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벌써 목표가 중대다. 그럼 절대 중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대 수준의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생각하는 중대 수준의 공부는 실제 대학 중대를 갈 때 필요한 점수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높게 잡으셔야 돼요. 목표는. 그 다음에 수능을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신 상황,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상황 속이라고 한다면. 아까 1점대 내신도 고민하실 거 뭐냐면, 의대 라인을 목표로 한다. 이과에서. 그러면 1점대 후반 내신 갖고 의대 라인을 수시로 가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논술 말고는. 논술의 최저가 중앙대가 4, 5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관련된. 그 다음에 수능은 정시 전형하고 수시 전형 둘 다 위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가 정시를 팔 거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는 수학이에요. 우리 아이가 정시로 갈래 엄마. 이거 하려면 딱 무슨 말이냐면 너 수학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니? 그게 안 되면 정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한 과목은 제대로 하자. 내신을 포기하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 과목을 제대로 보는 걸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을 포기 이게 아니고요. 내신은 한 과목은 잘 본다. 잘 보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전교권이에요. 학교의 학생부를 이상하게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애가 뜬금없이 한 과목에 전교 1등을 해서 우리 학교 전교 1등 내신이 나빠지게 만들 자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과목이든 수학이면 좋고요. 무슨 과목이든 그러시면 돼요. 왜냐 그래야지 애가 공부를 꿰뚫게 돼요. 끝까지 가보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내신에서도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 그게 하다못해 무슨 뭐 아주 그 예술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예체능 과목이라도 한 과목은 전교 탑을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안 할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 고2 지나면서 성취의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고요. 패배의 경험도 또는 상실의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막연한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내신 6등급인데 서울대 기계학과 갈 성적이 나왔던 놈을 얘기했죠. 예전에 설명했던 그런 놈도 하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놈이었냐면 게임 중독자 4월달까지 고3 4월달까지 게임 중독도 했다가 걔가 컴퓨터 끄고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공부 시작해갖고 서울대 건축과 붙었던 놈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걔도 내신 5등급 때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저는 매년 경험해요. 특출나게 머리 좋은 놈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은 머리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들을 두고 애들한테 솔직하실 부분은 솔직해 주시고요. 지지할 부분은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이런 그러니까 설명해 드린 거를 부모님은 알고 그냥 가시고 가끔씩 밥상에서 그 얘기 하셨다가 싸우시고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부모님 아시고 이걸 또 가슴속 깊이 비밀로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성적 때 이렇게 가고 우리 아이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면 그 얘기 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전달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게 좀 쫓기긴 했는데 메시지는 전달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